23홈런보다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11.8%입니다. 피트 크로 암스트롱의 볼넷 비율입니다. 크로 암스트롱은 원래 잘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선수였습니다. 메이저리그 최고 수준의 중견수 수비, 넓은 수비 범위, 한 베이스를 더 가져가는 스피드, 그리고 타구가 제대로 걸렸을 때 담장을 넘길 수 있는 장타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MVP가 되기 위해서는 잘하는 날의 천장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날에도 팀의 가치를 남겨야 합니다. 지난해 크로 암스트롱이 오타니 쇼헤이의 실질적인 경쟁자가 되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2025년 전반기 크로 암스트롱은 25홈런과 27도루, OPS.846을 기록했습니다. 파워와 스피드, 수비까지 모두 갖춘 중견수가 등장하면서 내셔널리그 MVP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후반기에는 6홈런에 그쳤고 OPS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최종 성적은 31홈런과 35도루로 여전히 훌륭했지만 전반기에 폭발력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MVP 투표에서는 9위에 머물렀습니다. 수비와 주루는 시즌 내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타격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승부하는 성향은 공이 잘 보일 때 엄청난 폭발력을 만들지만 타격감이 떨어지면 빠르게 아웃카운트를 늘리는 원인이 됩니다. 상대 투수는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는 공에 반응하도록 유도했고 크로 암스트롱은 스스로 불리한 카운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후반기 성적 하락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결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상대가 그를 공략하는 방법을 찾았고 크로 암스트롱이 그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컵스는 그럼에도 크로 암스트롱을 장기적인 핵심으로 선택했습니다. 원문에는 6년 1억 달러로 소개됐지만 MLB 공식 발표에 따르면 계약 규모는 기본 6년 1억 1,500만 달러입니다.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이어지는 계약으로 인센티브를 포함하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히 지난해 성적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컵스가 크로 암스트롱의 다음 변화를 믿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출발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참가 이후 타격 페이스를 빠르게 끌어올리지 못했고 원문 기준으로 5월에는 팬과 충돌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기 외적인 잡음까지 더해지면서 장기 계약 직후 부진이라는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54경기 OPS는 .673. 지난해 전반기 MVP 후보로 거론됐던 선수의 숫자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크로 암스트롱의 시즌이 달라졌습니다. 5월 26일 이후 50경기에서 원문이 제시한 출루율과 장타율, OPS는 모두 메이저리그 1위였습니다. 시즌 기록도 23홈런과 26도루까지 올라왔고 35홈런 40도루를 바라볼 수 있는 페이스가 됐습니다. 피츠버그전에서는 5타수 4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홈런 하나와 2루타 2개, 3타점과 3득점, 원문에는 도루 하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타와 주루, 득점 생산을 한 경기에서 모두 보여준 크로 암스트롱다운 활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의 홈런만 보면 올해의 진짜 변화를 놓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볼넷입니다. 원문 기준으로 크로 암스트롱의 볼넷 비율은 4.5%에서 11.8%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까지 한 번도 없었던 한 경기 3볼넷을 올해에만 3차례 기록했고 시즌 볼넷 53개는 지난 2시즌의 합계를 넘어섰습니다. 6월 17일 이후 볼넷 수는 후안 소토에 이은 메이저리그 2위라는 것이 원문의 설명입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볼넷은 타격감에 가장 적게 영향을 받는 공격 생산 방식입니다. 홈런은 타이밍과 타구 각도, 투수의 실투가 모두 맞아야 나옵니다. 안타에는 수비 위치와 타구 운도 개입합니다. 하지만 스트라이크 존을 통제하는 능력은 안타가 나오지 않는 날에도 출루할 기회를 남깁니다. 지난해 크로 암스트롱은 방망이가 식으면 공격 기여도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다릅니다. 상대가 승부를 피하면 걸어나가고 존 밖으로 유인하면 참아냅니다. 스트라이크를 던지도록 압박한 다음 자신이 원하는 공을 강하게 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선구안이 좋아졌다는 말은 단순히 볼넷 몇 개가 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타석의 주도권이 투수에게서 크로 암스트롱으로 조금씩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수비 가치가 워낙 큰 선수에게 이 변화가 더해지면 결과는 폭발적입니다. 원문이 인용한 승리 기여도 순위에서는 크로 암스트롱이 WAR 실점 0으로 전체 1위, 오타니가 5.9로 2위입니다. 요르단 알바레스가 5.0, 딜런 딩글러가 4.8, 바비 위트 주니어가 4.7로 뒤를 이었습니다. WAR은 사이트에 따라 계산 방식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수치를 절대적인 MVP 순위표처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1.1이라는 차이가 만들어진 구조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로 암스트롱은 수비에서 매일 점수를 쌌습니다. 중견수는 외야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책임지는 포지션입니다.
스타트와 타구 판단, 최고 속도, 펜스 앞에서의 두려움 없는 플레이가 모두 필요합니다. 크로 암스트롱은 어려운 타구를 잡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평범한 중견수라면 안타를 허용했을 타구를 너무 쉽게 처리하기 때문에 중계 화면에서는 오히려 난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탯캐스트가 측정한 5스타 캐치에서 독보적인 수치를 쌓는 이유입니다. MLB 공식 분석에서도 2025년 크로 암스트롱의 5스타 캐치 19개가 단일 시즌 최고 기록으로 소개됐습니다. 원문은 2026년 기록을 더해 통산 34개로 측정이 시작된 이후 포지션을 통틀어 가장 많은 기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수비력은 타격 슬럼프가 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23홈런과 26도루를 기록하는 공격력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타가 없는 날에도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크로 암스트롱이 오타니와 경쟁할 수 있게 된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오타니의 MVP 대세론이 정말 무너진 것일까요? 아직 그렇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오타니는 타자로서만 평가받는 선수가 아닙니다. 올해 투수로도 뛰면서 한 명의 로스터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투수와 타자의 가치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희소성은 MVP 투표에서 강력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건강입니다. 원문 기준으로 오타니는 예정돼 있던 불펜 피칭을 취소했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지난 불펜 피칭 이후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시즌 내 투수 복귀를 예상했고 MVP 역시 오타니가 받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타자 출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투수 복귀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MVP 경쟁의 최대 변수입니다. 오타니가 투수로 정상 복귀에 의미 있는 이닝을 추가한다면 크로 암스트롱은 WAR에서 앞서더라도 강력한 투표 서사와 싸워야 합니다. 반대로 투수 복귀가 계속 미뤄지고 타격 페이스까지 떨어진다면 수비와 주루를 매일 제공하는 크로 암스트롱의 누적 가치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두 선수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가치를 만듭니다. 오타니는 한 선수가 두 선수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크로 암스트롱은 한 포지션에서 수비 범위를 극한까지 넓히고 공격과 주루까지 더해 경기의 여러 구간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쟁은 단순한 홈런 비교가 아닙니다. 투타 겸업의 희소성과 공수주 완성도의 대결입니다. 컵스가 피츠버그를 완파한 경기는 크로 암스트롱의 가치가 어떻게 팀 승리로 연결되는지 보여줬습니다. 이마나가 쇼타는 직전 경기 7이닝 무실점에 이어 다시 6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원문 기준 피츠버그전 통산 6경기 평균 자책점은 0.23입니다. 스즈키 세이야는 4차례 삼진을 당하고도 2타점을 올렸습니다. 모든 타석이 좋지는 않았지만 득점이 필요한 순간에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반면 피츠버그의 폴 스킨스는 5디 해리 이닝 동안 11탈 삼진을 잡고도 5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경기는 탈삼진이 많다고 반드시 실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줍니다. 주자가 쌓인 뒤 장타를 허용하면 압도적인 구위도 대량 실점을 막지 못합니다. 다저스는 매치를 꺾고 원정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양키스를 상대로 완투승을 거뒀던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이번 경기에서 구속과 제구가 모두 흔들렸지만 6이닝 5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최근 11경기 8승 3패, 평균 자책점 2.14라는 원문 기록을 기준으로 하면 사이 영상 경쟁에서는 여전히 의미 있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이날 승리는 야마모토가 완벽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 선발은 수비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다저스 타선은 실점을 만회했습니다. 카일 터커는 매치 상대 5경기에서 3홈런 5타점을 기록했고 프레디 프리먼은 2경기 연속 3안타를 때렸습니다. 반면 맥스 먼시는 4타석에서 모두 삼진을 당했고 오타니는 5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오타니가 투수 복귀 준비까지 중단한 상황에서 타석에서도 침묵한다면 MVP 경쟁 기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두 경기의 무안타로 시즌 전체의 가치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크로 암스트롱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지금의 볼넷 증가가 짧은 상승 구간이 아니라 시즌 끝까지 유지되는 변화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츠는 또 다른 악재를 만났습니다. 후안 소토가 왼쪽 종아리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원문은 이전 부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아 4주에서 6주의 회복 기간이 예상된다고 전합니다. 매츠는 시즌 105경기를 치르는 동안 소토와 프란시스코 린도어가 함께 출전한 경기가 30경기도 되지 않았습니다. 슈퍼스타를 보유하는 것과 슈퍼스타들이 동시에 경기에 나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소토의 이탈은 매치의 순위 경쟁뿐 아니라 리그 전체 MVP와 와일드카드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 경쟁에서는 딜런 시즈가 강렬한 경기를 만들었습니다.
원문 기준으로 시즌은 보스턴을 상대로 9이닝 12탈삼진 무실점 1피안타 완봉승을 기록했습니다. 유일한 안타는 6회 선두 타자에게 허용한 2루타였습니다. 129구를 던진 것으로 소개됐는데 사실이라면 최근 투수 운용 흐름에서는 보기 드문 투구수입니다. 완봉과 노히트 도전이 아니라면 선발에게 129 이상을 맡기는 팀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즌은 내구성과 탈삼진 능력을 동시에 증명했습니다. 다만 한 경기의 투구수는 사이 영상 경쟁과 별개로 후속 등판에서의 구속과 회복 상태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완봉승의 감동과 시즌 전체의 체력 관리는 다른 문제입니다. 트레이드 시장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스턴은 원문 기준 코넬리 얼리를 워싱턴에 보내고 커티스 미드를 영입했습니다. 미드는 좌완 투수에게 강점을 보여준 타자로 소개됐고 보스턴은 그에게 3루를 맡기는 구상을 세웠습니다. 보스턴이 얼리를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선발 유망주층에 대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드는 영입하는 선수만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보내는 선수의 자리를 내부에서 메울 수 있어야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키스는 필라델피아를 연이어 꺾었지만 코디 벨린저가 햄스트링 통증으로 교체됐습니다. 벨린저는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밝혔으나 부상자 명단 등재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데이비드 베드나는 다시 3자 범퇴를 기록하며 20경기 연속 무실점을 이어갔습니다. 접전이 늘어나는 후반기에는 중심 타자의 부상만큼 마무리 투수의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양키스가 벨린저를 잃는다면 외야 보강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자이언츠에서는 이정후가 반가운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10경기 동안 장타가 없었던 이정후는 원문 기준 26경기 만에 홈런을 터뜨렸고 2루타까지 더해 한 경기 2장타를 기록했습니다. 홈런은 3점 홈런이었습니다. 단순히 안타 하나가 추가된 경기가 아닙니다. 이정후에게 필요한 것은 타율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외야 수비를 뒤로 물러서게 할 장타의 위협입니다. 장타가 사라지면 상대 수비는 더 과감하게 전진할 수 있고 안타가 될 공간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홈런과 2루타가 같은 경기에서 나왔다는 점은 타격 반등을 판단할 때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다만 한 경기만으로 완전한 회복을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 경기에서도 강한 타구와 장타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로비 레이는 트레이드 전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홈 등판에서 6이닝 무실점을 기록했고 라파엘 데버스는 전날 홈런과 끝내기에 이어 다시 3점 홈런을 때렸습니다. 포스터 그리핀 역시 6이닝 3실점으로 시즌 12승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무대에서 돌아온 뒤 1년 550만 달러 계약을 맺은 그리핀은 계약 대비 생산력과 선발 수요가 맞물리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CJ 에이브럼스도 공격형 유격수를 찾는 구단의 후보로 거론됩니다. 수비는 약점이지만 원문 기준 시즌 25호 홈런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 생산력이 뛰어납니다. 양키스도 관심을 보이는 팀으로 언급됐습니다. 다만 관심과 실제 협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에이브럼스는 계약 통제 기간이 남은 선수이기 때문에 워싱턴이 만족할 만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굳이 서둘러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휴스턴은 화이트삭스를 연이어 꺾으며 5연승을 달렸습니다. 부상 복귀 이후 흔들렸던 헌터 브라운이 7이닝 7탈3진 무실점으로 반등한 것이 승리 이상으로 중요한 소득이었습니다. 휴스턴은 좌타 외야수가 필요한 팀으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이정후가 가능한 후보로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협상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이정후의 이름이 시장에 나올 때마다 현재 성적만 볼 것이 아니라 자이언츠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경쟁을 이어갈 팀이라면 주전 중견수를 쉽게 내놓을 이유가 없고 대대적인 재편을 선택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시내티의 헌터 그린은 카디널스전에서 5인 2이닝 7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원문 기준 최근 4경기 평균 자책점은 7.06입니다. 그린은 장기 계약 덕분에 향후 2년 3,100만 달러, 옵션을 포함하면 최대 3년 5,200만 달러에 활용할 수 있는 투수로 소개됐습니다. 구속과 계약 기간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부상과 경기별 구속 편차는 영입팀이 감수해야 할 위험입니다.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것과 매 경기 같은 빠른 공을 스트라이크 존에 넣는 것은 다릅니다. 마이애미는 샌디에이고에 패하며 11연패에 빠졌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연패 전까지 2달 가까이 리그 최고 수준의 승률을 기록했지만 바이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직후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이런 팀이 마감 시한에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연패만 보고 모든 선수를 팔면 이전의 상승세를 무시하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았던 시기만 믿고 보강하면 짧은 반등을 실제 전력으로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캔자스시티에서는 살바도르 페레스가 구단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페레스는 통산 318호 홈런으로 317개를 기록했던 조지 브렛을 넘어
로열스 구단 홈런 1위에 올랐습니다. 오랜 기간 한 팀에서 뛰면서 포수의 수비 부담까지 감당한 선수가 구단 최다 홈런 기록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베테랑 좌완 댈러스 카이클은 애슬레틱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트리플 A에서 다시 메이저리그 복귀에 도전합니다. 결국 이번 종합뉴스를 관통하는 주제는 변화입니다. 크로 암스트롱은 볼넷을 늘리며 타격의 바닥을 높였습니다. 오타니는 무릎 상태와 투수 복귀 일정이라는 변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정우는 장타를 되찾아야 하고 매치와 양키스는 중심 타자의 부상을 견뎌야 합니다. 트레이드 시장의 팀들은 최근 성적과 장기적인 전력 가운데 어느 쪽을 믿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WAR 순위만 보면 크로 암스트롱이 오타니를 앞섰다는 원문의 주장은 충분히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MVP 경쟁은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크로 암스트롱에게 남은 조건은 명확합니다. 볼넷 증가와 타격 생산력을 후반기 끝까지 유지하면서 지난해의 급격한 하락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타니에게도 조건이 있습니다. 타격 페이스를 회복하고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투수로 돌아와야 투타 겸업이라는 압도적인 차별점을 다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록이 보여주는 변화는 분명합니다. 크로 암스트롱은 화려한 수비만으로 인정받던 선수가 아니라 아웃되지 않는 방법까지 배운 완성형 후보로 올라섰습니다. 그렇다면 올 시즌 MVP는 가장 많은 가치를 쌓은 선수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선수에게 돌아가야 할까요?